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국제무역사 강의를 함께하게 된 관세사 조홍석입니다. 일단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무역을 처음 겪는 무역 초심자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고요. 대신 한 번 들으실 때 이 강의를 완벽히 끝낸다 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2번, 3번 이렇게 듣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 번에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학습 방법은 계획적으로 수강을 해야 된다. 학습 계획표를 작성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오늘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으면 그걸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계획대로 수강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23살 때부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요. 군대 갔다 오자마자 공부를 시작했는데 총 수험 기간은 한 4년 정도 됩니다. 4년. 그러니까 처음에 무역영어로 시작을 했고요. 무역영어. 저는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 국제통상학부라든지 무역학과 아닙니다. 그와는 별개인 비전공자였는데 처음에 엄청 어려웠겠죠. 맞죠? 무역영어부터 시작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저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3개월 정도 공부하니까 합격을 하더라고요. 합격을 했습니다. 운 좋게. 그리고 나서 국제무역사 시험이 있네. 그래서 국제무역사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3개월 했거든요. 어차피 무역영어와 국제무역사 같은 경우는 좀 겹치는 과목이 많았으니까 3개월 공부를 해서 이것도 운 좋게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관세사 준비를 한 거죠. 관세사 준비를 하는 도중에는 1차도 떨어져 보고 그리고 연애도 해보고 다른 사람도 또 만나보고 헤어져 보고 이런 식의 우여곡절을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험 시간이 한 4년 정도 되는데 짧은 편 아니죠. 많이 공부했습니다. 공부 기간이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많은 수험생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이때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뒤돌아서 보니까 대충 지금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충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쁜지 또 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하기 싫은지 얼마나 놀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 다 알 것 같더라고요.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계획적인 수강 이거 상당히 하기 힘들죠. 맞죠? 오늘은 무슨 약속이 있고 오늘은 가족 모임이 있고 오늘은 또 어디 가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획적인 수강이 정말 하기 싫은데 한 2개월만 참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당연히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계획적인 수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은 예습, 복습. 요거는 어떤 선생님이든지 다 강조하시는 거죠.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4년 동안 수험 생활을 했죠. 해보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습, 복습 한 거랑 하지 않은 거랑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습하지 않고 그냥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맞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습을 미리 해왔으면 이게 저 말이었구나. 이게 요 내용이었네.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습도 중요하고 복습도 보통 사람이 어떤 걸 기억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얼마 안 되거든요. 맞죠? 그런데 복습 한 번, 2번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면 그 기억력이 70% 이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기억이 나는 거니까 예습, 복습 중요합니다. 예습, 복습. 그리고 특히 비전공자, 저 같은 비전공자들 있죠. 그런 분들은 예습, 복습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습하시고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복습하는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수강 전에 무조건 책은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수업을 듣고 나서는 복습 꼭 해독을 많이 하셔서 복습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기출 문제인데요. 이 기출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출제 유형, 이런 문제로 나오는구나. 출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킬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많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런 문제풀이 스킬을 배워서 우리 앞에 봤던 1분에 한 문제 있죠. 무조건 1분에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스킬을 키울 수 있는 게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의를 열심히 듣고 기출 문제 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합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의 듣는 만큼 기출 문제에도 충분한 시간을 배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는 합격 방법. 이것도 제 생각인 거죠. 합격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계속 그 기억을 이어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10회독, 회독이 뭔지 아시죠? 책을 한 번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봤을 때 1회독이라고 치면 적어도 10회독은 하자. 10회독 정도 하면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어떤 부분, 또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금방 기억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0회독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주요 내용 위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주요 내용들. 제가 강의하면서나 아니면 책에서 뭐 굵게 표현된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이 보통은 다 주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 위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저도 똑같았지만 보시면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들, 자기가 잘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보통 책만 봐도 앞부분은 상당히 지저분하죠. 맞죠?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항상 앞부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앞부분은 항상 지저분합니다. 막 책이 너덜너덜하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뭐 결제, 보험, 무역영어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책이 점점점 깨끗해지거든요. 맞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 과목에 대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반복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요 내용 위주로 10회독, 10번 정도 회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식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국제무역사는 객관식 사지선다입니다. 사지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 방법을 어찌 보면 잘 활용하는 것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스킬이 되는데, 일단 먼저 설명드리는 게 암기식입니다. 암기식.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는 어떻게 외우세요? 이거는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요. 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런 암기식에 대해서 그런 암기식은 시험 문제에 대입하게 되면 바로 답이 나와버리는 어찌 보면 문제풀이 스킬가 가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 대비해서 암기식 정리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아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합격 점수도 앞에서 보셨죠. 꽈락 없이 평균 60점입니다. 평균 60점. 저희 강의를 하다 보면 합격 수기 같은 것도 올라오지만 불합격된 분들 내용도 있죠. 맞죠?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꽈락 없이 평균 60점인데 뭐 평균 58점, 뭐 평균 59점. 아깝죠, 맞죠?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두 문제만 더 맞췄으면,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맞죠? 시험 기준, 합격 기준이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어느 정도 고득점을 하더라도 다음번에 다시 쳐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점수를 받지 않을 수 있냐?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저한테 욕을 할 수도 있는데 평균 60점 맞춰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그해 시험이 조금 어려웠거나 아니면 뭐 지문이 좀 길었거나 안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나 하면 한 두 문제씩 더 미끄러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평균 60점이 아니고 평균 65점, 평균 70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됩니다. 나는 훨씬 더 고득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잡아놔야 어려워봤자 맞죠? 우리 한 3-4문제 더 틀리겠죠?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 점수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준비할 때 나는 딱 60점 맞춰야지. 60점 정도만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65점, 나는 70점 이상으로 시험을 쳐서 절대 어려운 그 회차가 어렵다 하더라도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악이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합격 점수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잘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기출 문제를 꼭 잘 정리를 해야 되지만 기출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회독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회독. 즉 기출 문제를 풀고 다시 교재를 보면 여러분들이 못 봤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알겠죠?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고 교재를 보면 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한다. 이렇게 객관식 시험이라는 국제무역사의 시험 특성을 활용해서 암기식 열심히 외우고 합격 점수 잘 설정하고 기출 문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국제무역사 객관식 시험이라는 이런 특성을 잘 대비하면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는 거 요거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는데 암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외우는 거 싫죠? 근데 이런 자격증 시험에서는 암기 많이 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무조건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할 수 있다. 나의 공부 방법은 선이해, 후 암기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저의 공부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 시험에 가장 빨리 합격하는 방법은 암기입니다. 암기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것도 다 반복도 다 암기를 많이 하기 위해 반복 해독을 하는 거고요. 암기를 편하기 위해 암기식 하는 겁니다. 즉 시험에서 빨리 합격하려면 최대한 암기를 많이 하자라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학습 방법, 합격 방법 이런 것들 스스로가 잘 활용하셔서 모두 한 번에 국제무역사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